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저희는 오늘도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판교를 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계속 생기네요. 여러분들은 좀 별일 없으셔야 될 텐데 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을 켜는 이유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시작이 됐잖아요. 양도세 중과 유예 사실은 5월 10일 날 시작됐다고 하는데 미리 움직인 분들은 다 미리 움직였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 느끼시기에 별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면 사람들이 말이 진짜 많았거든요. 매물이 많이 나올 거다,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별 느낌 없으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별 느낌 없을 거라고.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알아두시면 참 좋습니다. 시장은 거래가 일단 원점이에요. 시장은 거래가 있어야 시장이에요. 거래가 없으면 시장이 아니라 전시장이죠. 맞죠? 지금 거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양도세 중과 유예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든 뭘 하든지 간에 안 팔립니다. 느끼시죠? 그리고 진짜 안 팔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1년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세입자가 껴져 있을까요? 아니면 입주가 가능한 공실일까요? 물론 100%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의 세입자가 껴져 있죠. 근데 지금 세입자가 껴져 있는 매물을 누가 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투기꾼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새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집을 이렇게 옮겨 타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집이 없던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새는 전월세가 만기가 돼서 살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집을 많이 구합니다. 왜냐면은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다주택자가 또 사기에는 지금 취득세가 너무 비싸요. 다시 얘기해서 아마 지금 집을 사려는 분들은 입주가 가능한 집이 필요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아닌 분도 있어요. 미리 사놓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게 또 문제죠. 현실적으로 나가보시면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집들은 있잖아요. 전세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세팅을 해놨으니까 1년밖에 기간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집들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거의 세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서 선호하지도 않죠. 가뜩이나 거래량이 서울이 거래량이 1000건 밑으로까지 떨어졌던 정말 극도로 위축된 시장에서 다주택자가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 때문에 매물을 내놓는다고 팔릴까요?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얘기 하실 거 알아요. 거 봐라.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부터는 집이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장이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팔 사람은 많고 살 사람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매물이 늘어났죠. 아마 지금 뉴스 보면은 어디에 매물이 늘어났다, 양도세 중과 유예 때문에 늘어났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현장 나가서 중개사님들이랑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장님, 최근 몇 개월간 아니면 최근에 양도세 중과 유예 때문에 매물을 새로 내놓은 다주택자가 많습니까? 하면은 이건 제가 제일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잘 없어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매물은 계속 나왔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늘어난 매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놔서 늘어난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게 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쨌건 매물은 늘어났다고 쳐도 거래가 안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시장에 쌓이고 안 팔리고 있다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래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거래 가격이 안 내려가고 있죠. 왜 이럴까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래가 안 되는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정말 웃기죠? 가뜩이나 시장이 침체돼 있어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양도세 중과 유예 때문에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 신문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매물이 늘어난 지역을 알려주고 있는데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 않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래가 많지 않으면 거래의 개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래가 많지 않으면 통계가 시세를 대변할 수 없고, 거래가 많지 않으면 시장의 재기능, 소비자가 적정한 가격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팔리는 매물은 다주택자가 내놓은 저렴한 세가 껴져 있는 매물이 아니라
입주 가능한, 실제로 거주 가능한 집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싼 거예요. 그런데 애시당초 양도세 중과 유예를 피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내놓은 매물과 실제 입주가 가능한 매물과 가격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얘가 새가 껴져 있는 매물이 더 저렴해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걸 사놓고 입주가 안 되는 걸요. 당장 살 집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입주가 안 되는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집, 본인이 꼭 필요한 집만 사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으면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은 일부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일어난 이 시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신고가를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 똑바로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면은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물건을 던지면서 가격이 쫙쫙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느끼기에 그러세요?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이게 다주택자가 대상이라서 문제예요. 다주택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집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 맞잖아요. 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미 사회적으로 나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지난 5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고 세금이 너무 세니까 어떻게 할지 다 결정을 해놓은 분이에요. 물론 유예 피해서 팔 분들 많을 거예요. 팔고 싶은 분도 있을 건데 1년 동안 유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판다는 보장은 없고 이미 종부세는 때려 맞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생겼죠. 6월 1일이 기산점이니까 종부세는 이미 때려 맞았고 그 다음에 내년 5월까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다주택자들이 공부를 해봤을 때 올해 말에 다가오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분명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고 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죠. 이 상황에서 지금 급하게 매물을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물론 던지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많지가 않죠. 정말 그 정도로 미친듯이 싸게 던진다면은 본격적인 하락이 일어나는 구간들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하락이 보이는 지역들은 오히려 입주량이 있는 곳이에요. 대구라던가 세종이라던가 이런 곳들 있죠. 과거에 일정 기간 동안에 뭐 안양이나 뭐 과천이나 지금 최근에 일부 지역의 수원이라던가 화성이라던가 입주 물량이 있으면은 전세시장 매매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신규 공급의 위대함이죠. 전세 공급도 되고 매매 공급도 되니까. 또 이게 포인트죠.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중에 내놓게 했죠.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해서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살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예, 일정 기간 이후에 생각을 해보시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놨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샀죠? 그럼 그 안에 계신 분은 거기에 살고 있던 세입자는 갱신권을 못 씁니다. 이거 부정 못하죠. 그리고 나가고 사신 분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매물은 전세 공급 매물이 아니라 실제로 입주하는 매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다른 다주택자가 산다? 그러면 또 세를 놓겠죠. 무슨 뜻이에요? 다주택자의 매물을 실거주자, 실수요자가 사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평을 듣겠죠. 그런데 어쨌건 간에 임대차 매물은 장기적으로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상을 몇 년 동안에 거쳐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좋다, 팔았다. 그래서 집이 10채인 사람이 5채를 팔았어요. 5채를 또 투자자가 사가지고 또 세를 놓으면은 계속 연속적으로 전세 공급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 이거를 다른 다주택자가 받으면 취득세가 12.4%가 붙거든요. 그거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집은 일정 시점 이후에 안에 살고 있던 이 세입자분을 집주인이 들어간다는 근거로 갱신권 청구권을 거부한 다음에 그냥 끝나버리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시장의 문제점은 양도세 중과 유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가 들어와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사는데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다주택자가 사게 해야지 싼 가격에 계속 돌게 할 수가 있거든요. 나쁘게 들리실 거 아는데 이걸 못하게 해서 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네가 전세로도 공급이 되고 실수요자한테도 공급이 되는 부분으로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의 수요, 필요를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니까 참고로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잘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굳어있기 때문에 거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래가 가격보다 더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별로 봤을 때 가격이 중요하겠지만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의 시장을 대비하시면은 저는 시장을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자료를 취합을 해봤고 많이 물어봤는데 아직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영상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오늘 가서 일을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